고동 주요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 청렴 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내부 청렴도 추진 현황 및 계획입니다. 내부 청렴도 평가는 7개의 부패 인식과 2개의 부패 경험 항목에 대해 우리고 2024년 6월 30일 기준 현황 가운데 약 100여 명을 대상으로 부정 청탁에 따른 업무 처리 여부 등을 모바일이나 전자우편 방식으로 설문조사합니다. 2023년도 권익의 평가 결과와 2024년도 상반기 전문기관 용역 진단 결과 우리고 내부 청렴도는 직장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인식 점수가 매우 낮고 인사 업무의 기준과 절차 위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8, 9급 주무관의 낮은 청렴도 인식은 우선 해결 과제입니다. 이를 개선 보완하기 위해 4가지 청렴 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기록핀 근절을 위해 분기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건전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청렴 건의함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신고된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치 이후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와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 효과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소극 행정, 무사한 일 등에 대해 기관 감찰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주무관 대상 찾아가는 청렴 마당 등 청렴 인식 향상 노력을 지속 추진하고 나는 구청장과 톡한다 등 청렴 시책 3부작을 통해 저연차 공무원 대상 시책을 중점 추진하는 등 청렴 시책 지속 추진으로 청렴도 평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7월 15일까지 권익위에 내외부 설문조사 대상 명부를 제출합니다. 대상자 누락 등으로 감점받지 않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10월에는 연간 추진한 청렴 정책과 그 성과를 종합 정리한 청렴 노력도 실적 자료를 제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월 종합 청렴도 발표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해 간부님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 왜곡된 정보로 인한 오해와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직원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관심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 정보과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사업 준공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 문제 해결과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우리구 현황을 분석하고 스마트 도시 기술이 융합된 단계별 전략 마련을 위해 작년 3월부터 15개월간 수행한 용역으로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은평구 맞춤형 스마트 도시 비전 및 추진 전략 수립과 주민생활 밀착형 스마트 도시 사업 발굴이고 검수 내용은 스마트 도시 정책 목표 및 추진 전략 수립 내역과 스마트 도시 서비스 모델 구현 내역, 부분별 계획 및 단계별 이행 계획 수립 내역 등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은평구 스마트 도시 마스터 플랜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설명회를 7월 11일 목요일 16시에 대회의실에서 개최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화 시스템 교체 작업입니다. 인터넷 전화 서비스 협약 기간이 올해 8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자를 재선정하고 8년간 사용한 노후 장비를 고도화하는 작업입니다. 작업 일시는 7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8시까지이고 작업 내용은 교환기, 녹취, 메신저, 팩스 서버 등 시스템 교체와 신규 서비스인 스마트 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여기서 스마트 레터링이란 행정기관이 설정해 놓은 문자, 이미지 등이 수신자의 대기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서비스로 행정전화번호로 민원인에게 전화를 걸 때 수신자 스마트폰에 팝업 표시를 통해서 은평구에서 걸려온 전화임을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 동안 IP전화 수발신, 메신저, 웹팩스 등 인터넷 전화를 이용한 모든 업무가 중단됨에 따라 당직실, 상황실 등 작업일 근무하는 부서는 아날로그 전화나 휴대폰으로 착신 전환하여 전화 사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8월까지 신규 서비스 개발과 시스템 안정화를 거쳐 9월부터는 신규 인터넷 전화 시스템으로 정상 운영하겠습니다. 시민교육과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교육부가 주관하는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확보를 통해 이용자 1인당 연간 35만 원의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관내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74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정할 예정입니다. 7월 3일부터 12일까지 보조금 24 온라인 접수 및 구청 방문 신청을 받고 있으며 7월 중 선정 발표 후 이용자는 평생교육 이용권 누리집에 등록되어 있는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권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대비 지원 사업 운영입니다. 시교육청 대학 진학지도 선생님을 모시고 2025학년도 수시 합격 전략 설명회가 7월 9일 19시에 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7월 25일과 26일에는 학교생활기록부 모의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1대1 특별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는 성균관대, 서울시립대 등 16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 초청 박람회가 은평홀에서 진행되어 각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1대1 상담을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여 우리 구 수험생들이 성공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은평 미래교육지구 마을로 등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 강좌 등으로 성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관내 청소년 시설을 다시 청소년들에게 돌려주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중학생들이 학교 대신 청소년 시설로 등교하여 수영, 필라테스 등 체육활동 및 빅데이터, 코딩과 같은 4차 산업 교육을 받게 됩니다. 작년에는 시립 은평청소년센터에서 3개 학교가 진행되었고 올해는 학교 요청에 따라 구립기관인 가련 청소년 문화회집까지 확대하여 총 10개 중학교 1,6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7월에는 진관, 연천, 숭실, 충암 중 4개 중학교가 참여하여 학교 의견 수렴 등 모니터링을 통해 만족도 및 효과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로당 주 5일 식사 확대 지원입니다. 그간 경로당 식사를 주당 평균 3일 지원해 왔으나 7월 25일부터 주 5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요조사에서 희망 의사를 밝힌 경로당 156개소이며 정부 양곡은 연간 20kg 내포 이내 추가 지원하고 부식비는 월 12만 원 추가 지원하여 개소당 운영비를 최대 77만 원까지 상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경로당과 관련된 환경관리 등 노인 일자리 인력 220명을 재배치하여 급식 도우미 총 530명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권 시설인 경로당을 통해 어르신들의 결식을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혹서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자리 활동에 참여토록 집중 현장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 기간은 8월 말까지이고 점검 대상은 실외 근무가 있는 22개의 노인 일자리 사업단이며 참여자는 총 1,539명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 혹서기 대비 참여자 안전교육 및 폭염 시 행동 요령 등 숙지 여부, 무더운 오후 시간대 실외활동 자제 및 휴게 시간 실시 여부, 참여 전후 건강 상태 확인 여부 등입니다. 철저한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어르신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중앙노인 돌봄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종합평가와 광역 단위로 시행되는 단위평가로 운영되며 우리구 평가 대상은 어르신 통합돌봄지원센터와 서울시립 은평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9월 평가 시점까지이고 평가는 사업계획과 운영, 맞춤 서비스, 보조금 적정 집행 등의 지표에 따라 추진되며 결과에 따라 등급별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근본 평가를 계기로 해서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욕구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계신지, 예방적 돌봄을 강화하는데 복지 전달 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어르신들이 체감하고 만족하시도록 서비스를 내실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부가 징수 계획 수립 및 추진입니다. 납세의 의무자는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과세 기준일은 24년 7월 1일입니다.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0일까지로 세액은 본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 총 6,000원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으로 과세 전까지 납세 의무자의 직계 비속으로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민법에 따른 미성년 단독세대주, 과세 기준일 현재 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국인 등록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의 과세 제외 대상자들의 자료를 정비하여 신뢰 세정을 구현하겠으며 적극적인 납세 홍보로 납기의 징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폐지 수집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오늘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 대회실에서 자원순환과 주관으로 실시되는 폐지 수집 어르신 150명 대상의 폭염기, 폐지 수집 중단 등의 폭염 예방 교육과 병행하는 것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무단횡단과 역주행 금지, 새벽과 오천 시 밝은 옷 착용, 사고 사례 등의 교통안전교육을 함께 실시합니다. 자원순환과에서는 쿨토시, 모닝 파우치 등의 폭염 대비 안전물품을 지원하고 서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강사와 반사지 등의 물품을 후원합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번 달 중으로 예1여고, 신도고, 중암고 1, 2학년생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전거와 PM, 이륜차 이용에 따른 안전수칙과 함께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인 PM의 올바른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하겠습니다. 두 번째, 은평구 홈페이지에 자전거 메뉴를 신설하겠습니다. 다양한 시책과 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구 홈페이지의 민원 안내 배너창에 은평 자전거 안내란을 별도로 만들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실, 자전거 보험, 자전거 도로, 개인용 이동장치 등과 관련된 각종 현황과 사업 추진 일정 등을 제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장마철 교통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승차대를 비롯한 각종 표지판류 등 버스 종류소 시설물과 거치대 및 안전표지판 등의 자전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방치자전거와 불법 주차된 PM 수거와 단속 체계도 강화하고 GTX-A 등 공사 현장의 장마 대비 상황도 확인하겠습니다. 각 시설물 및 현장 관계자와 비상 연락 체계도 상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 리모델링 공사를 착수합니다. 은평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를 조성하는 공사로 구립 행복관섭 어린이집의 리모델링을 통해 서울형 키즈카페 1호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7월 1일 공사를 착수하였으며 11월 28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 착수에 앞서 지역 주민에게 공사 안내 및 의견 청취를 위해 6월 24일 보육지원과와 함께 현장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의견으로는 소음 발생 최소화, 주택 진입로에 공사 차량 및 자재 적치를 자제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최우선적으로 안전을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설 위험시설물인 담장 석축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입니다. 우리 군의 사설 위험시설물은 19,347개소로 이 중 금년에는 5,333개소에 대해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4,907개소, 약 90% 조사를 완료한 상태로 7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별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각 동별로 지정된 담당자가
취약 시기별 선별 관리할 예정이며 심각한 결함으로 인한 미흡 불량 등으로 조사된 시설물은 소유자에게 보수 보강토록 안내하고 우리고 담당 지원 사업, 정밀 진단, 구조 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보수 보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자보증보험증권 홈페이지 등재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이후 분양을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며 준공이후 발생하는 건축물의 하자에 대해 분쟁을 최소화하고자 건축물 사용 승인 전 하자 위치에 따라 공사 금액의 3%를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 보증금을 수령해 건축물의 하자 보수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존 기간은 하자 위치에 따라 2년, 3년, 5년, 10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하자 발생 시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하여 하자보증보험증권을 직접 수령하였으나 민원인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구 홈페이지에서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에서 2020년까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총 1,776개소의 하자보증보험주 구 홈페이지에 등재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66개소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7월 중 구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온라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방관리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으로 첫 번째, 수도 100일의 유행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사항입니다. 관내 103개 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8월 26일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단시설 유행 시 접촉자 관리 및 현장 역학조사와 유관기관 연락체계를 강화하여 추가 환자 발생 시 모니터링 실시하고 수도 100일의 예방관리 안내 공문 발송과 방역 물품 요청 시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가일동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양대학교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일동 1대학 사업인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그림책 놀이로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3세부터 5세 미만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그림책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 잔반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월 19일에 먹자골목 상인회와 모아 어린이집 4개소가 협약 체결을 시점으로 탄소 중립 주민 실천단과 함께 노 잔반 캠페인 실시 NFC 사업 가입 참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현재 먹자골목 26개 상점과 어린이집 4개소가 가입한 상태이며 탄소 중립 실천 공동체 확립을 위해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이웃 두드림데이 사업 운영입니다. 7월 18일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함께 재개발구역과 독발역 일대 숨은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거 취약지역에 문고리 전단지를 배포하여 위기징후 가구 발굴 시 동주민센터나 비대면 신고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 효 삼계탕 사랑나눔 행사를 7월 17일에 저소득 어르신 100여 명을 모시고 삼계탕 등 보양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행일동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동지역사업 어르신 웰다잉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간은 6월 26일부터 9월 6일까지이며 장소는 주민센터 4층 문화창작실입니다. 대상은 주민 15명이고 건강한 삶 가이드, 아름다운 맛집, 남은 삶 계획 등 지역 어르신 건강 노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겠습니다. 7월 10일 수요일이며 장소는 경기도 광주 화담수입니다. 대상은 자치위원 40명이고 가령일동 복지회관 및 가령일동 관내 목재 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지 방문로 관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를 추진합니다. 7월 15일 월요일 11시 30분이고 가령일동 주민센터 고리마루에서 실시합니다. 홀몸 어르신 100여 명이고 폭염 장마 대비 안전교육 및 삼계탕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갈곡리 마을 가가호 이불빨래 추진하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고 저소득층 계층 50가구 4명이며 헬로위시 가련점과 업무 협약을 맺어 매월 10가구 이불빨래를 무료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암 3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동 1대학 다래마을 캠퍼스 운영입니다.
전통 발효식품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총 3기로 나누어 전통 장아찌와 현대 장아찌 이론과 실습, 전통 김치와 현대 김치의 이론과 실습, 김장 및 전통장 담근기 이론 및 실습 과정으로 구성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수강생 20명을 대상으로 장아찌 역사와 현대 장아찌 담근법 등 이론 교육 후 풋마늘, 곰치, 대추 장아찌를 만들어 관내 취약계층 170가구에 나눔을 진행하였고 전통장 가르기 체험도 진행하였습니다. 1기 교육과정 수료 후 만족도 조사 결과 교육 내용이나 강사의 전문성, 교육장 위치 등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2기는 7월부터 9월 중 4회차로 진행되며 김치 역사와 미생물의 특징 등 이론 교육과 수삼 나박김치, 연금 물김치 담그기 실습을 통해 내실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올해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건강 먹거리인 전통 사찰 음식을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들에게 색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한 여름나기 어르신 여름맞이 특식 행사입니다. 7월 11일에는 MG2 푸른 새마을금고 후원으로 경로당 어르신 등 100여 명에게 점심 식사 및 건강식 물품을 지원하고 7월 12일에는 새마을 부녀회에서 저소득 어르신 50명에게 삼계탕과 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며 7월 15일에는 관내 원조 양평 해장국에서 7월부터 매월 저소득 어르신 30명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여 무더운 여름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반장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반장 일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정비 대상은 37개 통 248개 반이며 현재 120개 반이 공석으로 정비 절차는 해당 통반 실거주 여부 확인, 기존 반장 전원 재신임 희망 여부 및 해임 사유를 파악하여 일제 정비 후 결혼에 대해 신규 임명을 추진하겠습니다. 반장 정비 후 동주민센터, 통장, 반장 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소속감을 부여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부여하여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관동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것과 우리 문화에 대한 콘텐츠를 소재로 한 서울시 지역 특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월의 행사명은 한식의 향기로움입니다. 7월 한 달 동안 은뜨락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는 주민 중 200명에게 한식 엽서를 나누어주고 7월 19일, 19시에는 한식을 주제로 최고의 맛을 찾는 영화 식객을 방영합니다. 또한 작은 도서관 4개소와 어린이집 2개소에서는 떡에 대한 그림 동화를 읽고 떡 만들기 체험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전통주인 모주를 만들기 또 떡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하며 경로당과 은뜨락 도서관에서는 전통차를 시음하고 다도 예절을 배우는 체험을 합니다. 한옥, 한식, 한복, 한글 등 우리 것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알리는 이번 사업은 10월까지 계속 운영됩니다. 두 번째, 재활용으로 환경을 순환하는 사람들 재활용품 만들기 교육을 합니다. 7월 11일과 25일 총 2회에 걸쳐 주민 30명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안 쓰는 우산 손잡이끈, 안 쓰는 펜던트, 고장난 비즈 등으로 액세서리를 만들고 페트병을 이용한 수납장도 만듭니다. 특히 7월 25일은 환경 플랜트 견학도 할 예정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신박한 스마트 세상 생존법 심화 1과정을 교육합니다. 7월 9일에서 16일까지 총 3회에 걸쳐 동주민센터에서 주민 20명을 대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스마트폰에서 앱을 활용하여 은행 업무 보기 등 스마트폰의 원활한 사용법을 교육합니다.
8월에는 심화 2 과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구청장님의 담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민선 8기 절반이 지금 지났는데요. 여러분이 열정과 노력이 뒷받침한 덕분에 지난 2년 그리고 민선 7기까지 6년 동안 많은 변화와 성취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함께 고생해온 직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뭐 특별히 또 우리 직원분들과 또 구민들이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도 아마 직원들도 우리가 많이 변하고 있구나 아마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구청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동안 적극적으로 해왔던 현장 중심의 행정을 계속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듣는 일상 속의 행정을 우리가 강조하고 싶고요. 구민뿐만 아니라 직원들과도 이러한 직접 소통의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취임 2주년 행사로 82년생 중간 관리자들과 소통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편한 분위기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자유롭게 좀 나눴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세대별, 직급별, 직무별 직원들이 좀 다른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소통하는 시간들을 또 본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도 직급별 또 세대별 여러분께서도 같이 소통하는 좀 편하게 소통하는 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저도 더 열심히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눈 이야기 중에 조직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좀 반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직원들하고도 무기명으로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또 채팅으로 해봤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어요. 저도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좀 나와서 인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영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아마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같이 과장국장님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현장 행정 또 일상 속 행정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저도 앞으로도 구민을 만나고 의견을 듣는 일을 또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찾아가는 아파트 간담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더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또 새로 시작하는 게 학부모들과의 소통장인 요즘 어때라는 것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듣는 창구가 됐는데요. 주민들과 또 새로운 주민들과의 또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분야를 좀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저희가 강조했던 우리가 계속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복지 이력제의 경우 중복수혜를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같은 조건의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때 또 다른 피드백이나 의견을 또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구민 전체를 우리가 담아내지 못하더라도 기존에 함께 하지 못했던 구민들하고 소통하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임기가 만료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 경험이 없는 분으로 신규 위촉을 한다던가 또 사업 수행과 관련한 추진단이나 실천단 등 구민 구성이 필요한 때 최대한 직능단체 소속이 아닌 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까 우리가 반장님이라고 해놨었지만 거의 4,000명 정도가 그동안 공석이 없었다는 게 우리가 좀 말이 좀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만큼 아까 우리 은평구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이 시스템이 지금 그걸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 약 한 달간 그 후에 정례가 됐는데요. 직원들 자료 준비 등 대응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정례회 행정사무검사와 시정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고 우수사항은 부서 간 적극 공유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관 표창이 있었는데요. 공원녹지과가 서울시 주관 우수관리 가로수길 경진대회 우수상 또 매력정원 우수자치구 선정이 되었고 또 시민교육과하고 기획예산과가 콜라보 해가지고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 주관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우리 애썼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제 우리 부구청장님께도 이제 새로 오셨는데요. 직원들 모두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부구청장님께서 분위기를 더 좋게 만드시는데 앞장서신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고 저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인사 발령에 따른 업무 인수인계 등 후속 절차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직원들 여름 휴가 기간이죠.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시점에서 직원들이 한 걸음 쉬어가는 시기인데요. 돌아와서 힘낼 수 있도록 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죠. 그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재취약 지역이나 시설 관리 등 철저한 안전 관리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우리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